우리에게 한층 더 다가온 혁신기술, 가상현실, 메타버스, 자율주행, NFT, 2022년 글로벌 테마 투자 전략, 블록체인, 디지털 경제, 로보틱스 앤 인공지능, 기후변화, 모빌리티, 글로벌 테마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엑셀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페드로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스마트머니 구독자분들과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똑똑한 로봇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능력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자동화에 대한 기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동시에 공급망 약화, 임금 인상, 노동력 부족, 인구의 구조적 변화는 다양한 산업 내 자동화 기술에 대한 더 큰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로봇 자동화와 인공지능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향후 생산성 급증, 서비스 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일의 특성에서 극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몇 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부터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겪으며 기업들은 공급망 전략을 다시 짜기 시작했어요. 공장들을 더 쉽게 관리하고 비용을 줄이고자 본국으로 공장들을 다시 옮기고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내에서 자동화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산업용 로봇의 비용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미국 근로자들의 평균 총 연봉은 44% 상승했고 중국 제조업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도 567%만큼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의 산업용 로봇 단가는 2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용 로봇의 비용이 약 25만 달러 정도 들더라도 기존 인건비에 비해서 2년 안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봇은 지금까지 자동차나 전자기기 제조 등 고도로 자동화된 프로세스에서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지능적인 고성능 로봇들로 의료와 교육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자동화될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학생 개별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교사들의 선행 업무량을 줄여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예를 들어 조지아 공대의 인공지능 조교 지엘 와스는 2022년 1월 사용된 지 6년이 되는데요. 질은 학생들의 강의 계획서 관련 질문에 대해 연중 무휴로 응답합니다. AI 질은 교사와 관리자의 시간을 확보하여 학생당 교육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있어요.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제약회사들의 신약 개발 속도를 높여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출시하기까지 평균 10년이 걸리지만 인공지능은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신약 개발 비용을 최대 70%까지 줄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는 로봇 수술 분야입니다. 로봇 수술은 기존 수술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수술이지만 환자에게 부담이 적어 입원 시간을 반으로 줄여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비를 3분의 1가량 절약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기술 발전과 AI가 더 넓게 쓰이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81년 에디슨이 전기 발전소를 지었죠.
하지만 1900년까지도 미국 공장에선 증기기관이 대세였기 때문에 전기 모터로 발전되는 비중은 5%도 안 되었어요. 전기가 증기기관보다 더 효율적이지만 공장주들 입장에서는 기존 증기기관을 전기 모터로 대체하는 비용이 들고 근로자와 엔지니어들도 훈련시켜야 했죠. 1920년대가 되어서야 전기가 수용되었고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은 전례 없이 치솟았어요. 크게 보면 전기라는 혁신 기술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까지 4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죠. 오늘날 로봇과 AI에서 사물 인터넷까지 신기술들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장이 운영될 겁니다. 하지만 로봇을 사용하는 공장은 전 세계 30% 미만밖에 안 돼요. 또 이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려면 전문적인 교육도 받아야 하죠. 이 시스템이 좀 더 넓게 보급되면 생산성이 급증할 겁니다. 네, 바로 전자상거래입니다. 물류센터들은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를 충족하고 빠른 배송을 위해 보관부터 피킹, 포장, 배송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있어요. 피킹이나 포장 같은 기존의 수작업 방식도 곧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미국 창고 같은 경우 단 12%만이 로봇을 쓰고 물류 이동에 무인 운반 로봇과 자율 이동 로봇을 사용하는 곳은 9%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로봇 사용은 더 증가하는 추세예요. 포장은 상품들이 모양과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동화하기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예요. 하지만 아마존이 제출한 특허 신청을 보면 포장 단계도 곧 자동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율주행 차량은 1초마다 센서, 카메라 및 레이더 시스템에서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자율주행 네트워크 운전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소프트웨어 해제 및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 데이터를 살펴보니 알파벳의 웨이모와 GM의 크루즈는 현재 어떤 이벤트에 의한 자율주행 모드를 해제하기 전까지 각각 약 5만 킬로미터와 약 4만 5천 킬로미터까지 주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기술 학습 속도로는 2030년까지 웨이모와 크루즈가 약 32만 킬로미터에서 약 48만 킬로미터까지 자율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 발생률이 10배 낮다고 하죠. 자율주행차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기에 더 많이 보급될 거라 예상됩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30년까지 370억 달러의 매출을 찍고 시장 규모는 2020년에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봇 밀도란 근로자 만명당 로봇 수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세계 평균 로봇 밀도는 근로자 만명당 약 126대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로봇 선진국은 로봇 밀도가 각각 9%, 6%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로봇 밀도가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향후 몇 년 안에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 싱가포르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환학의 경우 로봇, CNC 시스템, 공장 자동화의 선두 공급업체로 전 세계 2,500만 대 이상의 로봇을 설치했습니다. 얼마 전 환학은 75만 번째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며 업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로봇 수술 산업을 이끌고 있는데요. 최소 침습 기술을 가진 다빈치 수술 로봇은 2020년까지 850만 건 이상의 수술에 사용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약 6,300대가 설치되었습니다. C3AI는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어 C3는 부정, 사기 감지, 센서 상태, 공급망 최적화 같은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투심플 홀딩스가
안전과 효율성을 목표로 세계 최첨단의 대형 트럭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조업체 네비스타와 협력하여 약 6,800건의 신규 자율주행 트럭 라인에 대한 예약을 받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가 로봇 공학과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저희 웹사이트 globalxetfs.com 또는 SNS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